그 정도로 저는 슬픈 노래인지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슬펐습니다. 본인 심장이 엄청 뛰셨잖아요. 그때는 촬영할 때는 제 심장이 뛰었고요. 볼 때는 이제 마지막에 미수가 뛰어올 때가 뛰었고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한국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이 제가점 안에서의 장면은 현우가 친구들이 처음 찾아오고 나서 떠날 때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언니와 함께 바라보는 장면이었었는데, 그때 제 갈 것 같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지라고 얘기할 때, 물론 이제 이 영화 속에서는 너무 잘생겨서라는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 대사가 끝나긴 하지만, 어쩌면 은자와 미수가 누군가를 떠나보는 감각이라는 것들이 이미 우리가 공유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사람의 역사가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찍을 때의 마음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어린 미수에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별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사실은 뭐 간단한 표현을 하지 않은 현우였지만 미수는 좀 직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한참을 사실은 미수가 혼자 기다리잖아요. 미수 제과점에 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있을 때마다 보면서 약간 속으로 50명만 세보자 이런 마음으로 50명만 세보자? 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계속 갖고 있는 몇 번쯤 셌을 때 현우가 다시 왔을까요? 아니 사실 셀 때까지 50번이 넘어가도록 선은 오지 않았죠? 사실 오지 않았죠. 97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마음의 희망 같은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고른 또 두 번째 장면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픽 보여주세요. 이게 다 이어지는 그 장면이긴 한데요. 또 사실 어긋남이라는 것이 이 영화 속에 흐르는 가장 큰 슬픔인 것 같아요. 보면 이 어긋남이 시작되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 사실 옥상 타고였었잖아요. 사실 영화 속 장면의 연출을 보면 저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현우의 삶의 죄책감의 무게 같은 걸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데, 이렇게 연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옥상 위에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올라가면 불안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 불안한 기분을 서스펜스로 자극으로 만들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 그 상황의 팩트만 전달을 하고 싶고, 그 장면 자체의 긴장은 써먹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참 사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건들 이런 것들을 소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에서 옥상의 이 친구들은 그것과는 또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옥상 장면이 대단히 그림자와 그다음에 컨트롤하고 이런 등으로 흥미적인 묘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이들이 또 한 번, 처음에 한 번 헤어지고 나서 97년도에 이제 만나게 되죠. 우연히 만나고 나서 아침만 해도 별거 아닌 날이었는데 정말 굉장한 날이 되었다라는 그 미술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삶에서 정말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었던 굉장한 날, 기억할 만한 날 같은 게 있으면 저희와 함께 공유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기억의 날이 있을까요? 두 분? 마치 15분 동안 무슨 나누는 느낌이네요. 우선 저는 이제 영화를 그 전에도 했지만 첫 주연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앉아 있고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조금 기억 같아요.
오늘 기적 같은 날 사실 지금 바로 직전에 예매가 10만 장이 넘었거든요. 오늘 아침만에 10만 장까지 생각 안 하셨는데 기적 같은 날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10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지금 복합수를 하시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엄청 기적 같은 날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페이시 하셨으니까요. 기존 얘기는 하시고 저는 사실 늘 하는 얘기긴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무사히 살아내는 것이 가장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하는 편인데 어쨌든 하루가 무사하다는 거는 저만 무사할 뿐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 무사해야 무사한 하루인 거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 말고 그러면 저는 첫 영화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은교라는 작품을 처음 하게 될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때 대학교 선배님이랑 사실은 은교를 하시는 의상 실장님을 만나러 가기로 했었어요. 저는 그때 내가 이걸 하게 될 거라는 마음도 없었고 그냥 영화하는 사람들이 신기하고 궁금하니까 네 그럼 봐요 같이 이러고 봤는데 이제 그 자리가 감독님이 또 어떻게 우연히 거기 계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오디션을 보게 되는 그런 아무 일도 없었던 날이었는데 굉장한 날이 됐구나. 그렇죠. 그 날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이 순간 또 정준하님과 함께 이효리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의 개봉을 앞둔 바로 전날 함께 할 수는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제가 아니었겠죠.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얘기를. 네. 이 처음에 이제 제외하고 나가지고 두 사람이 그날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진 않죠. 하지만 저 되게 신기했던 게 미술집으로 놀러 왔잖아요. 근데 미수가 바닥에서 자고 뭐 물론 주인이 또 이렇게 백한테 침대를 내주는 것도 당연한 거긴 하지만 약간 이 어떤 연출 의도가 있었나 감독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집에 오면서부터 좀 하잖아요. 그렇죠. 후배가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려나 싶은데 돌아가는 듯한 따라 두었고 약간의 알코올이 있었고 그러니까 조마조마해서 이 둘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싶은 기분이었는데 한 화면에 두 사람의 위치를 일시에 보여주지 않고 아주 천천히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김곤양의 얼굴 클로즈업부터 시작해서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람은 어디 있지? 그 의아함이 있는 순간에 보면은 비어 밑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이 대화를 하다가 무언가 교감이 생기고 현우야라고 미수가 부르고 둘이 마주보면 또다시 미수가 왔지.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2019년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느리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손을 잡고 깊은 잠에 드는 과정이 대단히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로 물어보는 질문이어서 선생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영화 보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서울의 강북의 풍경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로케이션이 너무너무 반갑고 즐겁긴 했었어요. 이 영화 자체도 되게 레트로 감성이라고 하지만 동네 풍경 또한 그랬는데 감독 전자님도 사랑니도 그렇지만 영화 속에 보면 뭐 상신동, 가회동, 특히나 요 낙원상가의 그 아래로 들어갔을 때 풍경, 그러니까 미수의 빵집 옆으로 세븐일레븐이 들어오는 이 도시의 변화 같은 것들을 감독님이 이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와 함께 또 동시에 또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생각 같은 게 들었거든요. 이 로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녔던 곳을 찾아가 보면 사실은 그렇게 익숙한 공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는 살고 있어서 이게 긴 세월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골목은 남아있고 집은 여전한 상태. 이 정도가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람 마음 같은 것들이 그 변함없는 동네 속에서 여전히 담아 있어졌던 것 같아요. 제 세 번째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을 보여주세요. 아, 너무 사랑스럽죠. 네, 저 정혜인 배우님이 이 사진에도 느껴지는, 저 멀리서도 느껴지는 두 분의 그 이 예쁜 미소가 있는데 영화 속에서도 넌 어떻게 저렇게 웃어? 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사실 웃어의 방점이 찍힌다면 참 사랑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라는 이 말을 생각을 하자면 이 캐릭터가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두울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진심을 다해서 웃었는데 초반부터 왜 저 떠나간 뒷모습을 보고서 잘생겼다 안전다가 얘기하고 또 태성이고 싸울 때도 넌 잘생겼어. 너는 왜 다 같이 실수한 것 같은데 너 혼자 용서받는 것 같아. 그리고 얼굴 반반해서 잘못을 소개했는데 얼굴을 본다. 이 얘기가 저는 그냥 잘생겼다 이 느낌보다는 뭔가 초반부터 그 대사가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성이랑 싸웠을 때 그 말을 듣는 것도 실제로 촬영할 때 엄청 가슴으로 쿵 와닿거든요. 그래서 뭔가 작가님께서 그 의도를 그냥 외모만 보고 쓰신 게 아니라 뭔가 사회에 던진 메시지 같은데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웃어 물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미수가 저한테 그걸 물어볼 때 자존감이 되게 낮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웃냐가 난 지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을 때 다행이다 하고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 이제 고은 씨의 표정이 되게 웃으면서 뭔가 슬퍼 보였어요. 네. 저는 그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웃는 거 또 달라 보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 그걸 묻고 또 혜인 배우가 말한 대로 달달함을 얘기했던 그 순간에 보여줬었던 미술의 표정이라는 건 다시 이제 설탕이 몇 개 들어간 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대사를 할 때 공감도 많이 갖고 미술 아까 마음이 좀 아팠는데 그 전에 이렇게 너 어떻게 이렇게 웃어? 근데 나는 너가 그 진심일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나는 뭐 후적 너의 내가 뭐나 다 후적 보여 세상에 의심도 많고 이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인 거고 저는 되게 미수가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툭 하고 내뱉을 수 있는 친구라는 것이 또 되게 반갑고 예뻤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는 어떤 지점,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현우가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갔던 것 같고, 물론 2000년보다는 자존감이 더 낮아진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런 삶을 나를 의심하고 그런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건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미수가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현우가 사실 저라는 사람의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와 그냥 마냥 칭찬이 아닌 정말 본인이 느끼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알아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뭉클하고 깊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 이야기지만 약간 울컥하게 만들었던 그런 정말 이 유열의 음악을 보면 영화가 두 사람의 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마 그 또래의 청춘